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목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영국 방역 뉴스입니다. 보리스 수상은 주위의 압력에 못 견디고 결국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종 확산을 막기 위해 플랜 B로 이동할 것이라고 어제 저녁 발표하였습니다. 관측통들은 화요일까지도 소문이 돌지 않았던 이 발표가 시기적절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겨울에 수상관저인 다우닝 스트리트 넘버 10에서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주최했다는 주장에 대한 대중의 큰 반발에 직면하여 보리스 수상이 연일 의회에서 야당의 질책을 받고 있는 시점에 발표되어 야유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어제 저녁 관저 사무실에서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월요일부터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를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파스포트도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특정 환경에서만 요구되고 있지만 보리스 수상은 의무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NHS가 발행하는 코비드 파스가 스포츠 경기를 포함하여 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에 대해 일주일 안에 영국에서 의무화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금요일부터 극장, 영화관 등 일부의 실내 환경에 확대됩니다. 이어서 보리스 수상은 식사를 할 때, 마실 때, 운동할 때, 노래할 때 등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 예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mployers should use the rest of the week to discuss working arrangements with their employees, but from Monday you should work from home if you can. Go to work if you must, but work from home if you can. All right? I know this will be hard for many people, but by reducing your contacts in the workplace, you will help slow transmission. We'll also make the NHS COVID pass mandatory for entry into nightclubs and venues where large crowds gather, including unseated indoor venues with more than 500 people, unseated outdoor venues with more than 4,000 people. 이런 조치는 다른 버전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높고 백신에 대한 내성이 더 높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현재 영국 내에는 568건의 확인된 오미크론 사례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0,000명 일수도 있다고 크리스 위티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으로 문재인 연출의 베이징 쇼는 흥미를 잃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적 보이콧의 의미는 선수단은 파견하나 국가적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중공으로서는 자득인 셈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익명을 전제로 한 브리핑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이 발표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종전선언과 관련해 어떤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이벤트 무대로 활용하려는 기대를 갖고 있던 한국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대신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고 미국과 동맹국, 해외 주둔 미군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 구상과 관련한 답변 대신 기본적인 미국의 대북정책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앞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들며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미국 측에 강렬한 불만과 반대를 표하며 앞으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여하튼 한국 청와대의 입장은 긴 빠진 행사가 될 베이징 평화쇼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떨떠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청와대의 평화쇼에 한 번 더 찬물을 끼얹는 미국의 발표는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담의 개최 통보입니다. 전 세계 110개국의 정상들이 화상으로 참가하는 민주주의 정상회담은 지구상 곳곳에서 후퇴하는 자유민주주의 활성화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발표에 중공, 북한, 그리고 러시아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오는 9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민주주의 강화와 권위주의 배격, 부패와의 싸움 등을 논의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브리핑에 나선 우즈라 제야 국무부 안전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은 110개국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민주주의에 직면한 도전들이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no secret that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are facing increasing challenges from new and novel threats. Countries in virtually every region of the world have experienced degrees of democratic backsliding.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북한과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할 초보적인 자격조차 없는 나라라고 주장하며 미국을 비난했고,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이번 정상회의가 냉전 사고방식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한 데 대해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는 현재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 발표 전에 한국 측에도 이를 미리 알려왔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외교적 보이콧 결정은 각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직접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종전선언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7일 화상회의로 열린 2021 서울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 영상 축사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들고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베이징 올림픽을 이용한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국내의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었지만, 이번 미국의 김빼기 작전은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을 바라는 보수 우파 국민들에게는 동맹국만이 줄 수 있는 커다란 국가적 선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